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32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한국 근대 연극의 정체성 혹은 본질과 소극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야기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드리다가 이러한 식의 주제를 여러 번 다룸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 연극의 정체성 혹은 본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리얼리즘 해온 경향이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근대 연극에서 중심적으로 추구해 왔던 어떤 영혼이랄까 정신이랄까 목표가 리얼리즘이 아니라 소극장 운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문예 사조만을, 특정 문예 사조만을 지칭하게 되지요. 그러나 소극장 운동하면 여러 가지 문예 사조나 다양한 스타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정신, 보다 큰 노력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 연극에서 추구해왔던 바를, 본질적으로 추구해왔던 바, 정신 이런 것을 리얼리즘이다 라고 작은 범위로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소극장 운동이었다, 소극장 정신이었다, 소극장 연극이었다, 소극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소극장이라는 것은 객석 수가 300석 이하 혹은 500석 이하의 규모가 작은 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로서의 소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로 같은 데에 많이 있는 그런 극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적 흥행을 목표로 하는 대중적인 연극 공연을 하려 하는, 그러면서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작품들만을 공연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극장들에 반대되는 목적의식을 가진 극장, 즉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웬만하면 검열을 피하고 검열에 통과할 수 없는 문제적인 작품들, 문제작들을 공연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진 극장들, 그러한 연극적 방향성을 가진 집단,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소극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검열에 구애받지 않는 문제작들을 공연하는 극장을 만들겠다라는 정신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앙드레 앙뜨완느라는 사람이 처음 가졌었죠. 처음 실천했었죠. 그의 테아트르 리브르, 자유극장에 이어서 독일의 프라이에뷴의 자유무대, 영국의 인디펜던트 시어터, 러시아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고 우리가 흔히 연극사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주로 독립극장 운동, 인디펜던트 시어터 무브먼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요, 리틀 시어터 무브먼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장 운동이라는 명칭을 달게 되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축지 소극장이 소극장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축지 소극장에는 극작가 김우진의 격려를 받아서 연구생으로 들어갔던, 연출가의 꿈을 키웠던 청년 홍혜성이 있었습니다. 홍혜성은 김우진과 함께 서울에서 소극장 운동을 벌일 것을 맹세했었죠. 그러다가 김우진이 윤심덕과 함께 중간에 자살함으로써 날개 잃은 새 같은, 자기 표현에 의하면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다른 회에 어느 때인가 제가 일본 사람이 후에 홍혜성에 대해서 기억했던, 그가 아주 열심히 근대 연극에 대한 공부를 축지소극장에서 했었다라는 술회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극작가 김우진과 홍혜성은 서울에서 소극장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김우진이 극작과 평론을 하고 홍혜성은 연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김우진과 홍혜성이, 아마 주로 김우진이 그런 주장을 폈겠죠. 이론적으로 밝은 김우진이 펼쳤던 연극적 이상 중에는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유럽의 독립극장운동, 소극장운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우진은 중간에 죽고 홍혜성은 1930년도에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8월 달에 경성소극장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요. 여기 소극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홍혜성은 자신이 친구 김우진과 함께 꿈꿨고 일본 축지소극장에서 공부했던 소극장 운동을 국내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30년도 8월 28일자 매일신보나 그 즈음의 다른 신문들을 보면 경성소극장의 창립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토월회의 박승희, 또 신파연극에 종사했던 윤백남 등과 협력을 해서 홍혜성이 경성소극장을 창설한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신문 기사와 함께 경성소극장 창립 선언문까지 신문 지상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유럽, 서양의 여러 가지 예술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퓨처리스트들도 선언문을 발표했고, 심지어 다다도 선언문을 발표했죠. 초현실주의자들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선언문을 발표하고서 본격적인 예술 운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성소극장은 그렇게 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소극장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선언문의 내용이 신문에 실린 것과 관련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그 부분의 사진을 이 동영상에 삽입해 놓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 선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유극장 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독립극장 운동의 표방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근대 연극이 시작이 되는 것은 한국 근대 연극의 담론은 독립극장 운동의, 소극장 운동의 실천을 매우 강력하게 의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대 연출가, 최초의 근대 연출가, 최초의 근대 연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홍혜성이 귀국하자마자 제1성으로 제1보를 내디딘 것이 소극장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연극의 시작,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목표의식, 문제의식은 특정 문예사조가 아니라, 리얼리즘이 아니라 소극장 운동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혜성은 축지소극장에서 리얼리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구의 사조들을 실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성소극장은 결국 탄생되지를 못했고요. 그것이 흐지부지 되었다가 몇 달 후에 신흥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인 1930년 11월 12일자 매일신보를 보면 극단 신흥극장이 모란등기라는 작품을 공연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무대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이 동영상 안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유심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란등기라는 작품은 축지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이고, 홍혜성이 축지소극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다가 공연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각색은 좌익 극작가의 이기영이 했고요. 매우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공연은 실패하고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혜성이 국내에 돌아와서 했던 야심찬 시도는 두 번에 걸쳐서 좌절되고 홍혜성은 극도의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도우려 했던 윤백남의 도움을 받고 그 옆에 윤백남의 동아일보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 서항석의 도움을 받아서 홍혜성을 돕기 위해서 연극영화 전람회라는 것이 동아일보 옥상에서 열리고,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극예술연구회라는 것을 창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소극장 운동의 정신이, 소극장 운동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극예술연구회가 했던 공연이나 작품들의 성향, 또 그들의 강연회, 번역, 잡지 발간 이런 것들이 모두 일본의 축지 소극장에서 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우진과 홍혜성이 꿈꾸었던,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꿈꾸었던 근대 연극의 꿈, 소극장 운동의 꿈은 극예술연구회를 통해서 최초로 의미 있게 가시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근대 연극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본격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겠지요. 리얼리즘이라는 특정 사조가 아닙니다. 극예술연구회의 제2회 공연은 표현주의 연극 해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극장이 없는 가운데 소극장 운동을 펼쳐왔고 그것을 꿈꾸어왔고 그것에 매진해왔던 것이죠. 리얼리즘이라는 특정 문예 사조에 목을 매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담론의 초점이, 논의의 초점이 문예 사조인 리얼리즘으로 흘러가지고 한국 근대 연극의 어떤 화두가 리얼리즘이 그동안 되어왔고 리얼리즘 하면서 리얼리즘이 아닌 것은 논외로 치고 싶어하는 그런 실수까지 범하게 되곤 했습니다. 이번 회는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지요.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두서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